장사가 없어요. 한때 나는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없다면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서울 풍물시장입니다. 하지만 나의 고향 화학동이 새 단장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옮겨간 곳에는 집들이 도하기 전에 떠나야만 했고 나는 갈 곳을 잃어 한참을 방황하며 사람들은 나를 잊어갔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드디어 나를 위한 집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풍물시장. 이곳은 옛 숭의 여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TV 속에서 만난 풍물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주말 오후임에도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간간히 추억을 찾으러 온 노신사 분들만 눈에 띄는데요. 단점이 뭐냐면 이제 장사 손님이 너무 안 들어요. 우리가 상상해 모르다가도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50대, 45세에서 이제 60대, 70대 분들 옛날 그려가지고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아들, 수집하신 분들 있잖아요. 매니아들이 오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 그대로 만물상인 풍물시장. 그 물건들은 여전하지만 활기는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왜 풍물시장은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상인분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돈 버는 돈, 동대문에서 버는 돈, 사실 여기 풍물시장이라는데 이곳이 언제가 지금 4년, 5년째가 돼가는데 지금들은 다 까먹고 있어요. 그 집행부 회장님들이 여기 이 풍물시장에 대한 거를 전국적으로 아주 홍보에 뭐에 무척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하시는데도 이 위치가 사실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아무래도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이 바깥으로 있으면 되는데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여기 풍물시장이 어디로 갔지 잘 모르더라고. 청계천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좋았잖아요. 또한 운동장도 교통이 좋았고 여기는 교통이 너무 가운데로 돌아 있기 때문에 너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 오세요. 장소가 문제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사 온 곳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풍물시장은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 빈민운동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들어와서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에 의해서 이 청계천을 뜯고 다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복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게 되고 실제로 이제 2003년부터 복원공사가 추진이 되게 되는 거죠. 다 뿔뿔이 단속과 탄압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0여 명 정도, 이제 970명 정도의 노점상들이 동대문 그 축구장에서 이제 상권을 이루고 장사를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2009년도 약 2년 정도가 2년에서 3년 정도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들어서게 됐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동대문 축구장과 야구장을 허물고 디자인 플라자라는 그런 건물을 노점상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숭인동에 있는 풍물시장으로 풍물벼룩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현대화를 이유로 오래된 전통시장을 구석까지 내몰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관할구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은 아니지만 당시 언론 보도에서 그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류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각 조항마다 문구 해석을 넣고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었다. 게다가 수많은 단체와 모두 협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상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구두 약속을 믿고 협조를 해야 하는 판이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시대 공부를 다 모아놓고 여러분 농민이 또 무슨 더 복잡하게 이야기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돌아가세요. 풍물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남들 다 아는 것들을 쫓느라 뒷전으로 밀려난 우리의 전통시장. 과연 이렇게 밀어내는 것만이 현대화일까요? 이곳은 요즘 특별한 가게로 유명해진 통인시장입니다. 어느 건물 앞으로 길게 늘어선 줄, 바로 이곳의 명물 도시락 카페입니다. 통인시장은 근처 대형 할인점에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와 상인들의 힘을 합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고객만족센터에 들려서 현금을 엽전으로 바꾸고 도시락통을 받아 밖으로 나오면 맛있는 반찬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도시락 카페 가맹 가게에서 엽전을 내면 상인의 넉넉함까지 함께 조그만 반찬칸에 꾹꾹 눌러 담아줍니다. 먹고 싶은 반찬들을 직접 고르고 다시 고객 만족센터로 돌아와 남은 엽전으로 밥과 국을 사면 나만의 도시락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통인시장은 이러한 아이디어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전에는 시장을 잘 안 들어왔잖아요. 응?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토요일 날은 이 도시락 카페 때문에 가족이 많이 와요. 가족이 많이 그런 게 많이 달라져요. 젊은 사람이 70%, 나이 드신 분들 30%, 또 애기들이 한 30% 그렇게 되는 편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젊은 학생들과 외국인 손님이 늘어난 것인데요. 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신기하고 신선해요. 재밌어요. 역전 이거 처음 해봤는데 너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김치. I like it. I really like it. Neat to see all the different kinds of food. I don't think we do the token system anywhere. No, this is neat. This is really interesting. Yeah, that's really neat. Oh, really? 물론 통인시장 모두가 사정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이 아닌 가게들은 아직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곧 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현대화 방안의 제1순위는 바로 노점상의 철거였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기 싫어서였는데요. 그들이 줄어들게 되면 상권은 줄어들게 되고 시장은 활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방안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가 더 이렇게 발전하면 할수록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또 금방 또 부수고 또 새로 건물을 짓고 이런 방식보다도 좀 더 이제 오래된 전통이나 또 이제 그런 건물들도 보존을 하고 또 노점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바뀌어지고 최근에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아무리 번쩍한 건물이 들어서도 활력을 잃은 거리는 어둡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물시장. 이곳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계약이 지금 이제 5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재계약이 남았는데 재계약 관계도 어떻게 성립이 되려면 몰랐어요. 이제 서울시 주관이니까 서울시가 이제 우리하고 이 풍물시장 상인들하고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열심히 협조해줬으면 바람이야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재래시장에 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옛날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세월을 묻혀야 비로소 깊이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깊이를,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워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